자, 20강 문제풀이 연습. 실업에서 했던 이제 그 이론편에서 다룬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자연 실업률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자연 실업률은 마찰 실업, 마찰적 실업하고 구조적 실업.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불안정 고용 뭐 이런 건 다 상관이 없죠. 여기서 가장 관련된 건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거, 자연 실업. 요거란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자리 찾으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이 바로 마찰이잖아요. 마찰적 실업. 그거와 구조적 실업만 있는 상태다. 둘을 합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제에 자연 실업만 존재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관행이다. 완전 고용. 그렇죠? 완전 고용 이제 느낌. 그래서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2번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마찰적하고 완전 고용.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러면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황이다. 너무 뜨겁다는 얘기요. 혹은 불황이다.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거를 안정화시키겠다. 요거에 이제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기 변동론에서 배우실 겁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이런 정책의 대표적인 게 재정 정책이 있고 또 하나가 통화 정책이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기 변동에 따라 여기 경제가 안정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정책 요거와 관련된 실업 뭐냐? 경기적 실업이죠. 경기 호황, 불황 요걸 다루는 거니까 경기적 실업이다. 자, 뭐 기술적 실업은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은 없고요.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 산업 구조, 쇠퇴하는 산업과 새로 뜨는 산업. 어떤 산업은 호황이고 뭐 그러니까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산업에서는 막 실업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뭐 이럴 때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죠. 자, 3번이 3번이고요. 4번 문제 넘어가 보죠. 실업률의 정의.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노동 가능 인구. 자, 요 노동 가능 인구가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요. 경제 활동, 노동 가능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입니다. 자, 요럴 때 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실업자,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실업률을 얘기한 거니까 실업자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 위에 게 분모가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그러니까 4번에는 1번이 되겠네요. 1번. 요거는 뭘까요?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이거는 이제 취업률이라고. 2번은 취업률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취업률이죠. 노동 가능 인구에서의 분의 취업자. 이 3번은 고용률이 되는 거죠. 고용률. 뭐 률자 이렇게 써야 되나? 고용률을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요거는 경제활동 참여율 뭐 참여율 정도가 되겠죠? 참여율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활동 참여율이 몇 퍼센트다 고용률이 몇 퍼센트다 취업률이 몇 퍼센트다 이건 실업률이니까 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4번에는 1번이 되겠죠. 4번에 1번. 5번 가보죠. 자연 실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자연 실업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이 있고 구조적 실업이 있어요. 구조적 실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 비율이 있었잖아요. 네, 숙련자와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연장자라고 제가 쓸게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 실업률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적 이게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영향 주는 게 이제 고용보조금, 고용유지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 그 다음에 실업보험, 여기 있는 실업보험, 요런 제도, 실업보험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직업훈련, 뭐 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죠. 5번에는 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 변동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경기적 실업과 연관되는 거죠. 이거는 경기적 실업이니까 경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업률? 이거는 뭐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실업보험 제도죠. 이 실업보험 제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구조적 실업, 혹은 또 마찰적 실업,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서 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가죠. 실제 총생산과 잠재 총생산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래요? GDP 갭이라 그래요. 이 GDP 갭에 의한 실업률은 곧 무슨 실업률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얘가 더 커요. 아니, 그러니까 총생산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반대가 돼요. 요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GDP 갭에 의해서 생기는 실업률. 요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경기적 실업이 되겠죠. 요거는 경기적 실업과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죠. 자연 실업률과 가장 관계없는 것. 자연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이죠. 관계 있죠? 다른 표현이 뭐예요? 완전 고용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4번은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경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7번은 이건 이제 GDP 갭하고 연결시키면 되고요. 7번에 3번이 되겠죠. 2번이 아니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 가죠. 자, 전자업계는 부족해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건설업계를 가면 실업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산업과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실업을 어떤 업계, 산업계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산업과 산업에 관한 업종,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건 항상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는 게 이제 훈련 시켜줘야 되고 고용 훈련을 시켜야 돼. 이제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건설업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취업 못 하잖아요. 여기 건설업 하다가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켜줘야 되죠. 혹은 이 건설업계에 당신 안 자르면 고용 보조금 줄게요. 또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실업 급여를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요거 관련된 건 구조적 실업입니다. 8번에 1번이고요. 실업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 가장 부적절한 겁니다. 자, 구직 단념자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경제활동에 속하지만 조사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일할 의사가 없는, 얘는 뭐에다 분류해요?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인 건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이 취직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실업자로 안 잡히잖아요. 누락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어떻게 평가돼요? 과소하게, 적게 측정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연 실업률이 뭡니까? 할 때, 아이고, 2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가 틀렸잖아요. 마찰적 실업은 맞는데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구조적 실업이 들어가야 되죠. 존재할 때 실험 정의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률인 안정고용 상태 실업률을, 다른 말이 안정고용 실업률이니까 이것만 바꾸면 다 맞는 말이 되죠. 3번 불안정고용자, 얘는 임시직이에요. 시간제 근무하는 거니까 고용이 불안해서 사실은 실업이야. 사실상은 실업이지만 조사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했다 이거야. 그럼 취업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에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과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이죠. 이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그렇죠. 구성된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환경은 당연히 비경제활동, 뭐 전업주부라든가 학생, 군인, 노약자, 연장자, 뭐 이런 분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병원에 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쿤의 법칙. 여러분 GDP 갭까지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건 1번부터 틀렸는데요. 실업률과 총 생산 사이는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GDP 총 생산이 늘면 당연히 실업률은 줄어드는 겁니다. 음의 관계,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총 생산객보다 실업률 변화가 얘는 이만큼 GDP
이 갭. 얘는 이만큼 늘 때 얘는 그보다 더 적게 준다라는 거죠. 변화가 작다예요. 실업률이 더 적어. 그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용량보다 노동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 노동 시간을 늘리고 줄여서 예, 실업률과 총선 갭 변화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업률 변화가 더 작다. 2번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산은 엄청 늘었는데, 그러니까 생산은 1% 늘었는데 얘는 0.4%만 주는 거야. 원래 1대1 대응하려면 1% 늘면 1%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면 노동 시간을 변화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직 단념자가 생겨서 실업률 감소가 크지 않을 수. 구직 단념자는 실업률에 안 잡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지만 실업률을 과소 측정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실업률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그 이유, 그러니까 3번, 4번은 2번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노동 시간과 구직 단념자. 요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쿤의 법칙은 음의 관계가 있으며 변화가 작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0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이거 15세 이상이죠. 15세 이상. 네. 변화가 없을 때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뭐냐? 자, 천천히 해보죠. 구직 단념자와 불안정 고용. 얘네 때문에 실업률이 구직 단념자는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비경제활동이 잡히는 거고 불안정 고용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로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실업률에는 거의 실업률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번 틀렸네. 그래서 실제 실업률은 과대가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과소. 너무 적게 평가하는 거죠. 실제보다 실업의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겠죠.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왜 그렇죠?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구직 단념자가 되잖아요. 구직 단념자. 구직 단념자는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쪽에 있다가 실업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취업자와 실업자. 근데 거기에 있다가 얘가 포기하는 순간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고 고용률은 변화가 없죠. 왜? 고용률은 분모가 뭐예요? 노동 가능 인구가 되는 거예요. 요거 분의 취업자니까 지금 앞쪽에서 봐보면 그냥 실업자에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는 거는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니까 노동 가능 인구는 전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고 취업자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지. 네, 주는 거야. 실업자가 해서 비경제활동으로 빠졌으니까 실업자의 인원수가 줄어버리는 거죠. 실업률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취업률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제활동이가 감소하게 되면. 근데 고용률은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인데 취업자도 변화가 없고 노동 가능 인구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자연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렇죠? 포함되지만 경기적 실업은 포함되지 않고 계산은 맞는 얘기잖아요. 완전 고용 실업률.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아까 비슷한 건데요. 취업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연결되는 건데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경제활동 인구 요것분의 비경제활동 자, 이제 천천히 요게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직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그럼 여기에 있다가 요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실업자 수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실업자 수가 10만 명이었는데 1만 명이 포기해. 그럼 9만 명이 되고 1만 명이 여기로 포함되잖아요. 실업자가 줄어요. 여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자가 주니까 이 둘을 더한 게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럼 얘도 주는 거야.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제? 그럼 취업률은 증가한다.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잖아요. 취업자 수는 변화가 없는데 분모가 줄었단 말이에요. 분모가 줄면 전체 분수값은 커지잖아. 그러니까 취업률이 증가하는 거야. 실업률은 하락한다라고 얘기돼 있는데 실업자 수가 줄었잖아. 요것분의 실업자인데 실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줄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그 전에 비해서 적게 나올 겁니다. 적게.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고용률에는 요 위에처럼 고용률에는 변화가 없어요. 네. 큰 틀에서 봐보면 어,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조금 요게 복잡해 보이는 우리가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약간의 엄밀성을 따져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약어만 쓸게요.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의 인구 요렇게 놓고 여기가 이제 취업자, 취업, 실업 요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문제를 끝까지 봐야 돼. 문제에서는 얘는 변화가 없을 때라고 문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불변이 돼야 돼요. 요건 불변이고. 그럼 이제 요거 가자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자고요. 요게 이제 뭐 10만 명이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가 8만 명이 있고 여기가 이제 2만 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자가 얼마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한 계산하기 쉽게 한 4만이 있다고 치고요. 실업자도 4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 비경제 활동은 2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면 이제 구직 단념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2만이 이동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여기는 4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4만이 됐습니다. 그럼 요 실업자는 2만이 됐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2만이 줄었기 때문에 6만이 됐겠죠. 요 상태. 자, 그럼 포기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죠. 실업자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요거 맞고, 취업률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취업률은 원래 8분의 4였는데, 지금 얼마가 돼요?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6분의, 맞나요? 네, 원래 지금 8만 명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4만 명이면 10만 명이 되는 거고, 맞고요? 그러면 취업률은 어떻게 되냐? 변화가 없으니까 6분의 4. 요거 계산하면 얘는 0.5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될까요? 66에 67에 42, 뭐 66에 0.6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증가하죠? 실업률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업률이라 그러면 8만에 4만이 4가 있었어요. 근데 6에 2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0.5가 되는 거고, 이건 0.3618, 3 얼마가 되니까 하락하죠. 숫자로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화 시켜서 봐보면 명확하다. 2번도 여러분이 뭐 똑같은, 여기까지는 똑같죠? 고용률은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고용률은 얘가 갖다 놓고 가는 거니까 취업자가 변화가 없고요. 요 노동 가능 인구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용률은 당연히 변화가 없게 되는 거야. 요 사례를 가지고 2번하고 4번을 다 동시에 보시면 말로 할 때 말로 이런 거 문장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숫자로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퀴즈 문제 풀었을 때 제가 숫자로 했던 문제 한번 풀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아주 쉽게 가죠. 좀 길었네요, 요거는. 취업자로 분류되는 거. 세 가지 제가 이론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무 및 보수를 받는 피고용인 뭐 맞는 말이 되겠죠. 사업차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인 기업 이런 거 봐보세요. 1인 기업은 내가 나를 고용한 거지. 내가 사장이면서 뭐 이런 거 피고용이니까 사장님이야. 그렇죠? 고용당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 취업자죠. 자기 사업한다는 얘기니까. 가족 사업차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그 18시간 근무했어. 당연히 이거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일시적 병으로 휴직한 이거 취업자로 분류해요. 근데 이건 당연히 1, 2, 3번은 취업자 맞습니다. 뭐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일주일에 이거 다 취업자입니다. 한 달 이내에 취업할 것이라고 확실한 취업 대기자. 이거 얼추 보면 취업자로 분류할 것 같잖아요. 실업자예요, 이거는. 아직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하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건 실업자죠. 누가 봐도. 그래서 12번에는 4번이다. 13번 가봅니다. 실업의 형태와 그에 대한 정보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거. 자, 마찰적 실업의 가장 중요한 건 불완전 정보예요. 직업을 찾는데 거기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일치가 안 돼. 그런 정보가 없는 거야, 일치하는.
그러니까 정보 제공하는 고용센터 이런 걸 운영하면 해결이 된다. 마찰적 실업. 맞는 얘기죠. 자, 구조적 실업은 이거는 기술, 산업 구조에 변한 거예요. 구조에. 그래서 능력 개발 프로그램, 직업 훈련 실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론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실업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풀 때 건설업의 실업이야. 건설업자를 훈련시켜 갖고 이제 그 호황인 업종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또는 고용유지보조금 같은 거, 뭐 실업보험제도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3번은 완벽하게 틀렸네요. 고용보조금은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2번에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호황불황, 이건 단기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총수요관리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경기적 실업 상태에 있으니까 확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해갖고 공공근로사업을 늘려갖고 고용 창출해서 실업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3번에 4번은 정확히 맞고요. 3번은 구조적 실업의 이 고용 보조금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에다 이제 갖다 집어넣어. 답은 3번이 됩니다.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자, 이제 14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연 실업률 변화와 자연 실업률은 고정된 게 아니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숙련 노동자가 많으면 여러분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실업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중이 자연 실업률은 하락한다. 그렇죠. 실업률 자체가 떨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나이 든 노동자들은 일을 잘 안 옮기죠. 직업을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굉장히 낮을 거란 말이야. 마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도 낮게 되겠죠. 이거 다 틀렸네. 2번 무조건 틀렸네요. 나이 든 사람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마찰적 실업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하락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에 2번이 틀렸고요. 고용센터, 직업훈련제도, 고용보조금제도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실업률 변화를 야기하는 거죠. 훈련제도 이런 것, 특히 이런 것들은 고용센터 정보 제공해주는 이건 마찰적 실업과 관련되는 거고, 직업훈련제도, 고용보조금제도는 구조적 실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실업들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자연실업률은 정책, 제도, 경제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제도적 영향, 정책적 영향, 당연히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4번엔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죠.